역사의 안개 속에 사라진 제국, 타르타리아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경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래된 세계 지도를 펼쳐본 적 있으신가요? 양피지 위에서 바래져가는 잉크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익숙한 대륙의 이름들 사이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낯선 이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미스터리한 이름, 한때 아시아 대륙의 광활한 심장부를 뒤덮었지만 지금은 지도 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유령 같은 이름, 타르타리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과연 타르타리아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륙을 가로지르던 잊혀진 위대한 문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옛 지도 제작자들의 오해와 무지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라진 제국의 이야기에 이토록 매료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타르타리아 이론의 기원부터 그들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장엄한 건축물과 상상 속 첨단 기술의 흔적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역사적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역사가 남긴 빈틈 속에서 어떻게 신화와 미스터리가 자라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이들은 거대한 문명 전체가 역사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다고 믿게 되었는지 그 깊은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잊혀진 역사의 조각을 함께 맞추는 이 여정에 여러분의 작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꺼내 보이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는 이 의미 있는 작업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지도 위에 새겨진 거대한 이름 낡은 지도책을 책상 위에 펼치면 아시아 대륙 중앙을 가로지르며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타르타리아, 혹은 그랜드 타르타리. 그 잉크를 새긴 손들은 서로 만난 적도,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안트베르펜에서 암스테르담까지 파리에서 니른베르크까지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시아의 중심과 북부를 아우르는 이 거대한 영역을 같은 이름으로 표기했습니다. 오르텔리우스가 16세기에 그렸고 메르카토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얀소니우스와 블라웨는 17세기 지도에 그 이름을 계승했으며 길과 강의 흐름까지 꼼꼼히 따지던 신중한 지도 제작자들조차 18세기까지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제작된 동판 지도에는 만리장성 너머를 중국령 타르타리로, 영국의 지도책에는 파미르 고원 서쪽의 사막과 계곡을 독립 타르타리로 묘사했습니다. 러시아령 타르타리는 북극해에 이르는 얼어붙은 숲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국경선은 바뀌고 글자의 크기는 달라졌지만 타르타리아라는 단어만큼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지도를 그린 사람들에게 타르타리아는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침반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실제 지역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볼가강과 우랄산맥이 유럽과 초원의 경계선 역할을 했고 남쪽으로는 파미르 고원이 세상의 지붕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산맥이 꺾여 아무르강 유역과 차가운 태평양으로 이어졌으며 북쪽으로는 타이가 지대가 눈과 바람 속에서 끝없이 펼쳐지다 마침내 얼음과 바다만 남는 곳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틀 안에는 실로 다양한 민족들이 모자이크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타타르와 몽골이라 부르던 이들이 이 지역에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밖에도 수많은 티르크계 민족들, 강가의 바시키르인, 그리고 훗날 중국의 왕좌를 차지하게 될 여진족과 만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만주와 몽골 초원, 그리고 시베리아까지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상상하게 합니다. 한때 고구려와 발해가 호령했던 그 북방의 대지와 그곳에 살았던 다양한 민족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지도 제작자들의 기록은 여행자들과 사절단의 생생한 증언으로 뒷받침됩니다. 13세기 교황의 사절단은 말발굽 소리와 겨울해를 새며 여행하며 도처럼 접고 펼 수 있는 타타르인들의 이동식 가옥 유르트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리학자는 자신이 결코 보지 못할 시장으로 목재와 모피를 실어 나르는 강들의 이름을 목록으로 남겼습니다. 러시아의 개척자는 시베리아의 한 요새에서 거두어들인 담비 가죽과 은에 대한 보고서를 상관에게 올렸습니다. 물론 이들 중 누구도 타르타리아가 단일한 왕과 법 아래 통치되는 하나의 제국이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광대함과 끊임없이 이동하는 권력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흙의 지리학이라기보다는 통치의 지리학이었습니다. 말이 중요했던 이유는 풀이고 첫 번째 화폐였기 때문이고, 강이 중요했던 이유는 모든 물줄기가 북쪽과 서쪽으로 흘러 거대한 수로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초원은 계절에 따라 거대한 군대를 만들기도 하고 순식간에 흩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도 위의 타르타리아는 근대 초기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수많은 땅과 민족들을 하나의 이름 아래 뭉뚱그려 불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그저 아프리카라고 통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단순화했을 뿐입니다. 아직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붙인 임시적인 이름표였던 셈입니다. 타르타리아라는 이름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는 솔직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2장, 지도 위에서 사라진 이름 하지만 한 세기 뒤에 지도책을 펼치면 그 거대한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한때 흑해에서 태평양까지 이어지던 타르타리아의 자리는 이제 잘게 쪼개진 새로운 이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북쪽은 시베리아, 중앙은 몽골, 남쪽은 중국령 투르키스탄, 그 서쪽은 러시아령 투르키스탄. 한때 모든 미지의 땅을 끌어당기던 거대한 자석은 이제 국기와 행정부처를 가진 국가들의 소유로 나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총과 측량 기술, 그리고 오래된 지도가 구름과 바람을 그려 넣었던 자리에 명확한 선을 긋는 조약들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7세기부터 러시아는 동쪽으로 꾸준히 나아갔고 요새와 인구조사를 통해 그들의 발자취를 지도 위에 기록했습니다. 청나라 역시 만리장성 넘어 서쪽으로 군대를 보내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제국들의 팽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타슈켄트를 점령하고 중앙아시아의 칸국들을 차례로 복속시켰으며 청나라는 신장을 되찾아 새로운 영토라는 의미의 성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권력은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이름을 선호합니다. 타르타리아는 멀리서 지평선을 그리는 이들에게는 유용한 이름이었지만 그 지평선 위에서 세금을 걷고 경찰을 배치하고 군인을 징집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쓸모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학문의 발전 또한 타르타리아라는 이름을 지웠습니다. 언어학자들과 박물학자들은 초원의 여러 민족들을 더 이상 하나의 타타르로 묶지 않고 각자의 언어와 문화에 따라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세부 정보가 지도를 채울수록 미지의 세계를 담는 그릇이었던 타르타리아의 필요성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9세기 말 백과사전들은 타르타리아를 현재는 러시아 제국과 중국 등으로 분할된 광대한 지역에 대해 유럽인들이 사용했던 낡은 이름으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베이징의 관리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통치에 필요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측량사는 측량한 대로 그렸고 편집자는 최신 보고서에 맞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각각의 행위는 일상적인 업무처럼 느껴졌겠지만 그 결과는 마치 거대한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고 지명마저 바뀌었던 아픈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며 이름의 소멸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기억과 정체성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장, 잃어버린 문명의 전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역사 기록의 영역을 넘어 미스터리와 상상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만약 타르타리아가 단순히 유럽인들의 무지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고 그 존재가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지워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정 양식의 건축물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흙을 구워 만든 벽돌, 하지만 그 위는 강물을 돌로 굳힌 듯한 푸른색과 녹색의 타일로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도로와 광장, 그리고 하늘을 떠받치듯 솟아오른 돔 구조물들. 그들은 이 도시들이 단순한 유목민의 거주지가 아니라 천문학, 수학, 건축학이 극도로 발달했던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주장합니다. 옥상에 설치된 정교한 천체 관측기구, 산에서 채취한 수정으로 만든 렌즈, 그리고 꿀벌집처럼 정교하게 짜인 아치형 천장. 이 모든 것이 잊혀진 기술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별 모양 요새라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군사시설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기하학적으로 설계된 이 요새들은 유럽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와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은 이 요새들이 하나의 통일된 문명, 즉 타르타리아 제국의 표준화된 군사기술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타르타리아 문명이 물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 상상을 초월했다고 믿습니다. 펌프 없이도 지하수로를 통해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 여름에도 얼음을 보관할 수 있었던 거대한 얼음창고, 그리고 바람의 힘만으로 건물 전체를 냉방시키는 인드타워까지. 페르시아에서 카나트라 불리고 신장에서 카레즈라 불리는 이 지하수로 기술이 사실은 타르타리아 문명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는 타르타리아가 대기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일종의 자유에너지 기술을 보유했다고 주장합니다. 도시 곳곳에 세워진 첨탑과 돔 구조물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대기 중의 에너지를 모아 도시에 빛을 공급하는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전선 없이도 밤거리를 환하게 밝혔던 도시, 그리고 소리의 공명을 이용해 무거운 돌을 옮기는 기술까지.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잊혀진 제국의 전설을 채우고 있습니다. 4장, 대재앙과 진흙 홍수.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했던 문명은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타르타리아 이론의 핵심에는 진흙 홍수라는 거대한 재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18세기 또는 19세기에 전 지구적인 규모의 거대한 진흙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액상화된 토사가 온 세상을 뒤덮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타르타리아 제국의 위대한 도시들은 순식간에 진흙과 토사 아래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오래된 도시에서 발견되는 이상한 건축 구조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길거리 한복판에 있는 건물의 창문이 지표면과 거의 맞닿아 있거나 원래 1층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출입구가 반지하처럼 땅에 파묻혀 있는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안침하나 도시의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배우지만 타르타리아 이론가들은 이것이 바로 진흙 홍수가 기존 문명의 지표면을 통째로 뒤덮어버렸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서울의 도심을 개발하다 보면 조선시대의 길과 집터가 현재의 지표면보다 훨씬 아래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백 년의 시간이 쌓아 올린 역사의 지층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타르타리아의 이야기는 이 과정이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으로 인해 단숨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재앙으로 타르타리아 문명은 붕괴하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폐허 위에서 문명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시기를 틈타 새롭게 부상한 세력들, 즉 러시아 제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들이 타르타리아의 영토와 기술, 그리고 역사마저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파묻힌 건물의 상층부부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역사인 것처럼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원래 건물의 1층은 새로운 도시의 지하실이 되었고 타르타리아라는 이름과 그 문명의 존재는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5장, 기억에 속어 역사의 재편 진흙 홍수 이후 살아남은 세계는 새로운 질서 아래 재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르타리아의 존재를 지우기 위한 체계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이론가들은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와 기록의 변경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타르타리아라는 이름은 비과학적이고 낡은 용어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행정구역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도서관의 목록에서는 타르타리아 관련 서적들이 사라지거나 구시대 유물로 재분유되었습니다. 백과사전과 교과서는 수정되었고 한 세대가 지나자 타르타리아는 미신이나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의 역사 왜곡입니다. 새 지배자들은 타르타리아 시대의 웅장한 건물들을 파괴하는 대신 자신들이 건설한 것처럼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건물의 건축 연도를 최근으로 조작하고 자신들의 건축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불과 몇 년 만에 지어졌다고는 믿기 힘든 웅장한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남게 되었고 원래의 주인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의 은폐입니다. 타르타리아의 첨단 기술, 특히 자유에너지와 관련된 장치들은 철거되거나 봉인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을 두려워했고 인류를 이전과는 다른 기술 발전의 경로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석유와 전기에 의존하는 현재의 문명은 어쩌면 타르타리아의 길을 잃어버린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속삭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거대한 음모라기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행정가들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의 위대한 문명에 대한 기억을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 오늘 우리는 지도 위에서 사라진 이름, 타르타리아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근대 초기 유럽인들의 지리적 무지가 만들어낸 광대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재앙으로 사라지고 승자들에 의해 역사가 지워진, 잊혀진 첨단 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아마도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타르타리아는 유럽인들의 관념 속에 존재했던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르타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광활한 땅에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위대한 도시들과 문화, 그리고 기술이 존재했을 가능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타르타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과연 얼마나 정확한 기록인가?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편집되고 각색되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발밑,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땅 아래에는 어떤 잊혀진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는가? 타르타리아가 실존했던 제국이든 아니면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신화이든 이 이야기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란 언제나 빈틈을 남기며
그 빈틈을 채우는 것은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상력과 탐구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는 거리의 낡은 건물 아래, 여러분이 넘기는 낡은 지도책의 바랜 잉크 속에 또 다른 타르타리아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